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사망자 295명, 그리고 실종자 9명. 최악의 해상 재난사고로 기억될 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째를 맞은 오늘,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중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선체를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수색 종료 이후 정부는 선체 처리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 인양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장 조사는 선체 주변의 해역 조사하고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선체 외부를 촬영하는 겁니다. 들어올릴 수 있는 선체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나중에 장비를 들이댔을 때 계산이 잘못돼갖고 실패라든지 2차 사고도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기술적인 검증을 해놓고서 가능한지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술 검토랑 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그거는 다들 지금 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 기술검토 TF에다가 검토를 좀 독려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지금 뭐 언제 그걸 결정한다는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수색 종료 이후 한 달이 넘어가는 시기지만 선체 인양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 진도 팽목항엔 추모객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만 찬 바닷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추모객들로 붐비던 이 작은 항구는 이제 사고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며 4월 16일,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팽목항에는 실종자 가족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유가족 저처럼 장기 가족이 3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상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지원은 끊긴 상태고, 지금 심지어는 전기와 수도 같은 경우에도 진도군이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정부 대책본부가 해체된 이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모두 끊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곳에 남은 이유는 단 하나,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그날의 진실을 건져 올리기 위함입니다. 바람이야 진정한 진상규명이 될 텐데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100%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볼 때는 그것도 많이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밝힐 수 있을 만큼 밝혀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안전,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하여, 앞으로의 국민들을 위하여 정말 어떤 환경이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기틀이 돼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명이 넘는 생명을 집어삼킨 바다는 말이 없고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가족들은 오늘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단어 외우는데 5일 걸렸어요. 팽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금방 듣고 돌아서면 발음이 안 나와. 팽목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 외우는데 5일 걸렸는데 참 여기는 팽목은 세월호하고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 두려운 거는 끝까지 못 찾는 거죠. 또 나의 조카가 이제 그 7살짜리가 사진을 봐도 알지겠지만은 키도 그냥 적고
비만 저거만 그냥 살도 없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최고 늦게 찾는 거 아니냐, 못 찾는다고 생각도 안 했죠. 그 당시에는 최고 늦게 찾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9명이 지금 똑같이 못 찾으냐고 했어요. 제주로 가는 여행길. 설렘을 안고 세월호에 올랐던 이들. 가는 목적도 이유도 달랐던 9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3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참사 199일 만에 여야는 세월호 3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3법이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국가의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한 정부 조직법, 범죄자 재산 환수로 피해자 지원을 가능케 한 유병헌법을 이릅니다. 지난 봄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으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안전사고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 시민들이 빛골 천일 순례도 시작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정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였는데 벌써 이 해가 다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크게 도움은 못 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금 그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 사람도 함께 마음으로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안전사고는 그들의 문제, 그들만의 슬픔이 아니라는 생각.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건강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패, 탐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진 비극적인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앞으로 극복해 가야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더 더 안전한 미래가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세월호가 저기 있는 한, 그리고 제가 이 팽목이 어떤 희망의 장소가 되고 치유의 장소가 될 때까지 누구 하나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개입됐는지도 모르고 내 새끼는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주는지, 왜 안 가르쳐주는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데, 왜 안 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대 눈물도 외로움도 내가 다 가져갈게요. 울지 말아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해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